예, 안녕하세요. 저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이경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본부에서 24년에 진행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본부별로 소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팀별이나 그 사업별로 묶은 건 아니고요. 저희 본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별로 좀 묶어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산업의 서비스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본부에서 가장 오래 지속해왔던 사업들인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강화라는 주제, 그리고 올해 이제 신규로 시작되는 그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선도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것처럼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본부는 신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전 산업, 그리고 이제 전 지역의 서비스화, 그리고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여러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약 390억 정도 규모를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타임에 하는 저희 지역 사업, 그 다음에 연차 사업, 그리고 용역은 제외하고 주요 기업 지원 사례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 전 서비스, 전 산업의 서비스 확산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내용은 쭉 보셔서 아실 수 있던 것처럼 지원 기간 및 규모는 총 이제 국비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서 국비 기준으로 3년간 300억 규모고요. 24년은 100억 규모로 진행됩니다. 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 노후와 공급망 리스크 등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대경, 그 다음에 부울경 등 영남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 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진흥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 및 공모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앞 사업은 3년간 300억짜리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총 5년간 국비 300억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올해 24년은 93.5억 원 규모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농기계, 그 다음에 원격 자율 작업 등 지능형 농업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은 그 영남권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지역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을 총괄기관으로 해서 그 기관을 통해 공고 및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와 그 확산에서 저희가 이제 대표로 신규로 만든 사업이 자스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자스에서 이제 X는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 산업의 제품, 기술, 프로세스 등을 플랫폼 기반으로 융합하고 생태계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스는 이제 산업 내에서 다양한 영역을 서비스화하여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서비스화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산업을 서비스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사스보다는 조금 더 훨씬 복합적이고 넓은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현되는 형태로 보면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서비스가 커버하는 영역과 연결되는 이해관계자의 그 계층 구조 관점에서는 훨씬 더 복합적으로 그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산업계의 수요 기업과 서비스화 역량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그 전문 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그 지원 규모에 있는 것처럼 기획 사업과 저희가 개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올해는 이제 기획한 사업이 개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투 트랙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과제 중에서 우수한 과제를 개발 과제에 태워드리고 올해 개발된 과제는 내년에 확산 과제를 태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과 개발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사업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아이디어나 설계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20개 연간 1억 원 정도 기획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 내년에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요즘 그 셀스포스닷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 자스에 대한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모델 기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아서 바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4개 이상의 과제로 해서 최대 14억 원 이내로 해서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올해 개발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파급 효과나 확산이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5년 실증 확산을 위한 그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산업의 서비스와 이후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강화 총 5개 사업 중에 첫 번째 블록체인 해외 진출 맞춤형 현지화 및 수출 확산 지원입니다. 사실 이 다음 장에 있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사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좀 중요시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이해를 먼저 앞으로 내놨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키사와 저희가 19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 검증 사업, 그 다음에 실증 사업, R&D 사업,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올해도 지속되고 다음 장에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할 때 해외 진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반영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서비스 현지화나 현지 전문가 자문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현지화 지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권역 타깃으로 주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출 확산, 이쪽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9억의 예산으로 5개 과제를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정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 블록체인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중동 자이텍스에 저희 작년에 이제 그 과기정통부 이처관님 필두로 그 저희 수출개척단이 다녀왔는데, 그 수출개척단이 갔을 때 중동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기업이 왜 블록체인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았냐라는 조금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총 8개 과제에 4개 이상의 과제를 8개 과제에 대해서 4억 원 이내로 4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에 이제 성과 같은 걸 좀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 한 6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4년 CS 최고 혁신상 수상 등 좀 그런 성과들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규모가 5.47억 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꽤 적은 사업이죠.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 그러니까 이거는 10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저희가 데모 데이를 해드리고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투자사를 모아서 투자 매칭을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첫 번째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 IP 평가 보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 보증 기금이 사실 이제 그 IT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기 건물이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사실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기정통부가 기술 보증 기금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P 및 기술을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평가를 통해서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산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증서를 기술보증기금이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반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 비용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에서는 그간 한 105개 기업이 775억 정도의 그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서 약 27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IP 평가 보증은 587개 기업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고 약 1,300억 정도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출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1,400억 정도의 대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안전제품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그러니까 요즘 뭐 자율차 관련해서 자율차가 됐건 철도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명 피해가 큰 그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였다라면 요즘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오류, 그 다음에 품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 테스트 및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 2억 원 내외에서 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도 역시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은 약 20년 넘게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예전에 그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그 지재권이 등장하고 비용 문제가 등장하면서 국내에서 시작됐던 게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윈도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은 뭐 국산,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국산 OS라든지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렸는데 근래 들어서는 산업군이 그 서비스화, 그 다음에 뭐 자율차 OS, 로봇 OS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 확산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오는 AI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100%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OS나 네트워킹에서 벗어나서 드론, 로봇, 자동차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 확산하는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과제로 조금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총 5억 원 내외로 3개 과제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제 그 ICT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3대 분야, 그 다음 8개 항목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6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거는 약간 간접 사업, 그러니까 이제 품질 컨설팅이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저희 용역사를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컨설팅 전문 기업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약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약 1,845개 정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여러 가지 그 개선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소프트웨어 테스팅 비용이라든지 오류 감소, 그 다음에 개발 검증,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관련해서 약 3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24년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사회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ICT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인프라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기업당 약 1.5억 원 내외로 2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창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가버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창업 사업과 두 가지 다른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현안의 실질적 해결, 그 다음에 정부 공공 데이터 활용,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발주기술 지원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크게 지원을 받는 영역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냥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국가나 그 다음에 정부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3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발주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사항 요구 도출, 그 다음에 펑션 포인트 산정,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예상가액 산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서는 참고하셔서 같이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규모도 말씀드렸고 지원 기업 숫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부 그 규모랑 이런 것들은 저희 공고문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